오늘은 요 연애, 결혼 뭐 이런 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정년기 남자 구독자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배우자의 선택, 외모, 성향, 집안, 직업 등에 있어서 형님의 해야 하는. 근데 여기서 뭐 사랑 이런 얘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제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넣지 않은 건지, 또는 결혼에 사랑이 뭐가 중요한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넣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추론이 되진 않네요. 그래서 이 주제, 이제 결혼, 뭐 배우자에 대한 선택,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이 류의 고민이 이제 크지가 않았었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물이 좋은데 기본적인 성실 코드가 있어서 이제 부지런하죠. 이제 거기다가 성격이 좋고 이 사회에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재산이 좀 아쉽죠. 이제 좀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 그다음에 심지어 운동도 좋아합니다. 이런 이제 까방권 같은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안 좋았으나 이제 제가 30대에 이제 한의사가 됐는데, 그냥 한의사가 된 게 아니라 인류 한의사가 돼버렸죠. 인류 한의사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직업과 재산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이제 무결점의 사람이 되어버려서 저는 이제 저런 류의 고민을 크게 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주제가 이제 떠오르게 되면 이제 몇 날 며칠을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사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브레인스토밍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2말에서 4초 정도 이제 연애가 들어가면 이제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물론 더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때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는 쉽게 우리가 예상이 되지는 않는다. 결혼을 뭐 전제로 만난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 정도, 뭐 결혼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결혼에 생각을 들지 않는 뭐 10대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중년의 연애라든지 이럴 때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이 나이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결혼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저것이 결혼이 되었든 연애가 되었든 이 기본적인 절대 대원칙, 우리 선조들이 이제 가이드를 이미 항상 다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냥 이제 실전에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원칙을 잊지만 않으면 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원칙은 유유상종이다. 이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유유는 서로 항상 같이 무리를 이끌고 어울리기 때문에 이 특이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만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뭐 금묵자혹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것, 유유상종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 대원칙만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생각하는 이런 배우자를 생각을 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작은 어려움은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칙에 친구처럼 붙는 소원칙이 있는데, 결혼은 대충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혼이라는 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혼이 되면 바로 남이 되죠. 그냥 한순간에 나라에서 남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은 별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산은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일단 나왔다고 얘네들이 이제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산은 이 절대적인 주관적인 거 말고, 결혼은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 아니면 뭐 외국에서 서로 살고 있든 아니면 뭐 주말 부부를 하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율이 되지만, 아이는 그게 안 되죠. 출산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제적 조건과 그 다음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결혼은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이 소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더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다. 그냥 연애의 그냥 연장선상 아니면 또는 연애의 그냥 또 다른 옵션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든 뭐 연애를 하는 것이든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냥 친구를 사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됐든 성향이 됐든 집안이 됐든, 집안은 뭐 경제적 뭐 부모님들의 뭐 성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 집안에 있는 재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직업이 됐든 그 어떤 조건이든지 어차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는 이 대원칙의 유유상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친구든 배우자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조건이 이런 것들이 됐든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이 너무 특출나게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특출나게 안 뛰어나다는 얘기라는 것이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죠. 왜냐면 어떤 조건이 가산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혹하게 되지만 그 조건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는 다른 조건이 특출나게 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원칙을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배우자 후보 또는 뭐 연인의 매우 이쁘거나 매우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편하게 살아오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오는 것은 실제로 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옛날부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비주얼적인 것은 중요하다고 우리 선조분들이 항상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편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이제 꼬여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이야기 자체에 당연히 따라오는 이야기가 안 긍정적이어야 할 때도 혼자 그냥 자기는 긍정적이죠.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잘생기고 이뻐서 그 어려움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안 이쁘거나 내가 못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 깊은 빡침이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이쁘다거나 특별하게 잘생긴 친구를 사귀거나 연인을 사귀거나 배우자를 고른다면 이것에 따라온 개빡침이 항상 동시에 상존한다라는,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디폴트로 항상 같이 온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집안에 돈이 많은 배우자 또는 연인 또는 친구를 골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인생 자체가 이제 여유롭죠. 왜냐하면 곳간에서 인심이 나기 때문에, 곳간이 든든하면 아무래도 인심이 나서 이제 뭐든지 오케이를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렇단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야전의 무수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 돈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대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같이 있을 때 돈이 없었던 그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게 묘한 빡침을 줍니다. 그래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돈이 재정 상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빡침이 항상 같이 동반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한다라는 점이 되겠지요. 또는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안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본인이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능력, 이제 자신감이 충만하겠죠. 그럼 멋있겠죠. 섹시해 보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개버릇은 남을 못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실제로 돈이 많지만 안 그래도 되는데 여유가 좀 없습니다. 원래 많았던 사람, 집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곳간이 많고 이 곳간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삶에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이런 여유가 없는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개버릇이 남을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 저럴 필요가 없는데 왜 쟤는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바둥대느냐라는 빡침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수성가했다. 나랑 같이 있는 친구, 나랑 같이 있는 연인, 나랑 같이 있는 배우자가 자수성가했다라는 이 워딩 안에 나는 그것 때문에 빡치기도 한다라는 것이 항상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에 봤을 때는 돈이 많이 벌은 모습 또는
돈이 많은 모습 또는 이쁜 모습, 잘생긴 모습 이런 것들을 최초 봤을 때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지만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인지해야 된다. 그래야 성숙한 인간이 되겠고 내가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면 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얘가 하나 또 있었네요. 자, 아까 이제 우리 친구가 집안 얘기를 해서 이제 부모님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게 장인 장모가 될 수 있고 시아버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는데 부모님이 좋다라는 것은 경제적, 조건적으로 든든하거나 아니면 또는 정서적으로 나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나랑 같이 사는 사람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죠. 완전히 독립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봤는데 걔는 날 빡치게 하더라. 이런 것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의 친구, 저의 연인, 저의 배우자의 부모님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얘는 그 정도로까지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좋은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대략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럼 나는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간혹 실수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결별 또는 이혼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가끔의 사고는 그냥 이제 아련했던 추억으로 넘길 수가 있고 결국에 나는 좋은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유유상종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들을 이제 다양하게 만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키스가 가능할까? 이제 뽀뽀가 아니에요. 뽀뽀는 내가 혼자 강제로 할 수 있지만 키스는 이제 혼자 하기가 이제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그냥 같이 살자고 하면 그것이 예스가 나오면 결혼 또는 동거가 되는 것이고 뭐 연인이 되든지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고 만약에 노라고 답변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아닌 거죠. 너만 혼자 생각했었던 거야. 라는 이야기는 아직 내가 저 사람 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유유상종의 유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최초로 돌아가서 내가 더욱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직 좋은 사람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선순환을 굴리다 보면은 결국에 나의 짝을 만나게 되고 나의 짝과 결혼을 할까를 고민하는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가 되겠지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구독자 친구가 남자 친구니까 이제 제가 요 퐁퐁남 주제에 대해서 이거는 또 옛날부터 제가 사유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퐁퐁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빠는 돈만 벌어오고 뭐 엄마는 돈 쓰고 애들도 뭐 돈만 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희화화 시킨 것인데 이제 부부간의 경제권, 발언권이 이제 심각하게 중요하죠. 심각하게 아내에게 쏠려 가정의 의사결정을 주로 아내가 하는 등 남편의 가정 내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그 외에 남편의 취미, 여가생활, 소비 등 모든 활동이 아내의 관리하에 놓여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나무위키에 써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혐의 대표 에피소드, 이거 에피소드 애가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여혐의 대표 에피소드로 이제 많이 남자들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것은 실제 야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야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비참,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아빠한테 아빠의 인생은 니네 엄마를 만나서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퐁퐁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없고 인터넷상에 이제 종종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이 비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이거 알고 있었잖아 라는 것이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이런 것이 요런 상황이 희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한다면 남편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애가 어떻게 4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가 4명이 나왔고 이렇게 엄마랑 아이들은 돈만 쓰면서 아빠한테 용돈만 받는다. ATM 기계니까 돈만 벌어오게 한다라는 상황이 실제 존재한다면
사실 이것은 결혼 전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네가 골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격에 나머지 조건에 몰빵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이 아주 좋은 여성을 골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여성의 성격이 망이라는 뜻이고, 그럼 성격이 망이면 행동도 망으로 하겠고, 그리고 너가 저렇게 될 걸 사실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조건에 내가 모든 스탯을 다 찍었기 때문에 결국에 성격과 행동을 망인 배우자를 결국 네가 고르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전에 같이 살다가 알았으면은 애를 4명이나 낳을 동안에 왜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건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온라인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죠. 온라인상에서만 있어요. 실전에는 없고, 이제 와서 깨달았다, 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와서 깨달았던 거 아니고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럼 이혼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또 이혼을 뭐 때문에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비참하게 해서 사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저렇게 여혐으로 대표되는 퐁퐁남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제 실전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 없고, 그리고 사유를 해봐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이제 힘들다거나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제 비참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강제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러면 비참하기 전에,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기 전에 나는 나의 배우자의 삶,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삶이 저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그 밥에 그나물이 되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것이 실제로 다시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여성분 입장에서도 이 남성을 오직 돈에 대한 조건만으로 보고 골랐던 것이고, 그분의 나머지 집안, 성격, 성향,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조건은 다 빵인 스탯으로 고른 거라서 다 그냥 그 밥에 그나물인 거죠. 서로 어떤 일부의 스탯을 아주 높고 아주 낮은 사람을 골랐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 그러고 사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실제 저렇게 살 수는 있지만 비참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가 조금 산만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보면 된다고요? 네. 집중할 것은 유유상종이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장단이 있다.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다라는 이 대원칙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연애가 됐든 결혼이 됐든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또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니까, 또 이런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저의 사유를 들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